111번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거죠. 예, 이 문제 자체를 묻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거 이제 여러분 이제 유승준 씨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증 발급 거부에 대해서 뭐 저도 관심이 참 많고요. 예, 저와 같은 1976년 드래곤 우리 패밀리 중에 하나인데 드래곤 패밀리에 군대 안 간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서 예, 그래서 관심이 많이 갑니다. 예, 몸은 제가 좀 더 좋지만 그래서 저만 군대 가는 거 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예, 그래서 그거랑 같은 거예요. 유승준은 어떻게 소송이 적법해서 본안에 들어갔을까? 심지어 이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왜 안 됐을까? 얘는 중국 사람이어서 미국 사람이잖아요. 네, 어떤 차일까라는 문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18년도에 여러분들에게는 외국인 체류 자격 변경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이거는 사증 발급입니다. 사증 발급. 근데 이게 외국인 유승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냐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를 처음 제시한 판례입니다. 처음 제시한 판례고요. 예, 대신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 침입적 처분이 있잖아요.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 적격에 깨지는 경우 없습니다. 그런데 요구소송이에요. 요구소송. 거부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해서 항상 인정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을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볼까요? 네, 상대방도 원고 적격 깨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처음 제시한 판례입니다. 판례 변경은 아니에요. 기존 입장을 깬 건 아니니까. 대한민국 국민을은 국제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중국 방문을 했고요. 중국 국적자인 갑을 소개받았어요. 을은 을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한국에 혼인신고했고요. 갑은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은 혼인신고를 거기서 했겠죠. 네, 갑은 얘는 이제 중국 사람 외국인이에요. 총영사관 우리나라 총영사관에 가서 체류 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을 했습니다. 비자 신청을 한 거예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소 사무소 얘는 우리나라 사람이죠. 남편이라고 생각해봐요. 남편.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남편이야? 그러면 얘를 입국을 시키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 을이라는 사람이 먹여 살릴 수 있냐 이거야. 보니까 출입국 관리사무 국내에 있는 사무소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실사를 해본 거야. 해보니까 이 을이 돈을 못 벌어. 그럼 데리고 오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부양 능력이 없네. 그래서 결국 갑을 입국을 안 시켜줍니다. 사증 발급을 거부를 했어요. 그랬을 때 갑이 이 외국인이 이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원처분으로 사증 발급이 나오면 그 처분의 상대방은 갑이 맞습니다. 갑이 상대방이 맞아요. 맞는데 과연 원고 적격 인정될 거냐? 안 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원고 적격 출입국 관리법의 법상 외국인이 입국을 하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자기 나라에서 발급받은 여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도 갈 때 여권 있잖아. 그쵸? 여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 비자가 나와야 돼요. 이게 사증입니다. 이게 사증이에요. 비자가. 2개가 있어야 되거든. 이 사증은 여권이 유효하다는 걸 증명해주는 그런 기능도 해요.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거든. 다른 나라예요. 서로 외국인의 입국 권리가 헌법상 인정된 우리나라 헌법에 외국인은 자유롭게 입국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인은 다른 나라 들어갈 권리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증 발급은 새로운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 뭐예요? 특별히 허가, 특허죠? 재량이고. 유승준 사건에서도 이건 재량이다. 근데 왜 재량권에서 안 했냐? 이평량 안 했냐? 이래서 취소 판결 나왔던 거잖아요. 재량입니다. 특허예요. 취소의 원고 적격 유무가 여기서 얘네들이 처음 한 말이에요. 판례가. 상대방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마치 그런 것처럼 말해놓고 여기 와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처분의 상대방이라도 원고 적격이 인정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18년도의 판례에서는 확실한 것도 하나 잡습니다. 불이익 처분, 침입적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 적격 인정된다고 봐요. 그래서 국적법상의 기여 허가라거나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 자격 변경 작년 출제된 거 이런 거면은 원고 적격 인정되는데 얘는 뭐냐면 사증 발급은
아직까지 한 번도 대한민국에 들어온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요거 잘 기억해놓으세요. 우리나라와의 실질적 관련성이 있냐 이거야. 귀하오가는 이미 들어와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대한민국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관련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안에 들어와서 뭐 예를 들어 3년 동안 일을 했다? 관련성이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보호가치가 있는 어떤 이해관계를 설정했냐 이겁니다. 예, 뭐 비슷한 얘기예요. 형성을 했느냐? 이게 기준이 돼줘야 되는데 자격 변경이나 귀하오가는 일정한 이해관계를 맺었고 보호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얘는 사증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지만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유승주는 우리나라랑 뭔가 어쨌든 뭔가 관련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본안에 들어갔던 거겠죠. 뭘 기억하신다고요?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거부처분 취소에서는 원고 적격이 법률상이익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